진시황 13세의 진나라 왕으로 즉위해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스스로를 만대의 시초가 될 시황제라 칭하였으며 여기에 진나라의 진자가 붙어 오늘날까지 진시황제라 불리고 있죠. 한평생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으며 불로초를 찾아 헤맨 전설적인 인물인 만큼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기록들 중에는 실제했던 역사라고 믿기 힘들 만큼 신비롭고 기묘한 내용이 많은데요.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던 특수 첨단 장비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거울은 서양과 아시아 문학에서 오래전부터 등장해왔다. 석영 잡기 등 몇몇 고대 중국 텍스트에는 인체의 장기가 보이는 특별한 기능이 탑재된 황제의 거울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록들이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허구 서사가 아니라 장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설명문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원전 206년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견문록 석영잡기는 수도를 중심으로 유명 인사들의 일화, 사건, 궁중의 제도와 풍습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책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진나라는 진시황이 사망한 지 15년 만에 한나라의 황제 유방에게 침공당합니다. 유방은 함양성에 입성해 왕실 창고에 가득한 전리품을 둘러보죠.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보화와 호화로운 공예품 중 유방의 시선을 빼앗은 건 다름 아닌 방경. 진시황이 생전에 무척 아꼈다는 네모난 거울이었습니다. 그 반경의 너비는 4척, 높이는 5척 9촌으로 둘레에 태양과 달 등 천체가 새겨져 있다. 앞 뒷면이 모두 밝게 빛났으며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의 상에 거꾸로 찍히며 오장육부를 비추었는데 장기의 환부나 그릇된 마음까지도 보였다. 황제는 거울에 신료들의 속을 비추어 보길 즐겨하였는데 심장이나 쓸개가 급히 뛰는 이가 있으면 체포해 신문하고 처벌하였다. 진시황의 거울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던 황실의 보물로 여기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바로 명경고연인데요. 높이 걸려있는 밝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시비를 분명하게 따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진시황의 거울에 빗대어 칭송한 말이죠. 그런데 거울에 대한 설명 중 사람의 오장육부를 비추어 병이 난 자리를 알아본다거나 심장이나 쓸개 같은 특정 부위를 보고 거짓말을 가려낸다는 대목은 현대 MRI와 거짓말 탐지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기원전 200년경엔 존재할 수 없는 첨단 기능이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진시황의 거울이 실제하는 유물일 수는 있으나 그 기능이나 특징에 대한 내용은 구전되면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 석영잡기가 역사의 공백을 보충하는 사료로 충분히 가치가 높다며 문헌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죠.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진시황의 거울이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 실제하기는 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울이 유방의 수중에 들어간 후 전란을 거치는 동안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죠. 진시황의 보물 중 만리장성과 아방궁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했다는 기적의 산발이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사용했다는데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일체 남아있지 않다. 중국 내에서는 초문명을 가진 누군가가 진시황에게 만리장성 건설을 지시했으며 이에 필요한 첨단 장비와 기술을 전수했다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 진시황은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여러 차례 벌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람이 만든 인공 건축물 중 가장 길고 장대하다는 만리장성, 한자 문화권에서 제일 사치스럽고 화려한 궁궐이었다는 아방궁, 해발 115m 규모의 인공산 형태로 만들어진 진시황릉 등 당대 축성 기술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건축물을 여럿 만들었죠. 또한 교역과 물품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황하강 중류에 운하를 건설하였으며 황제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지방도로 건설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의 산발이는 이런 황제의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던 건설 장비로 마치 서유기 속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며 작동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진시황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을 보아 전쟁 무기의 역할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기적의 산발이 역시 진시황과 땅에 묻혔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문헌으로는 남아있으나 실체는 없는 진시황의 거울과 기적의 산발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나라에는 왜 그렇게 신비한 보물이 많았을까? 진시황은 어떻게 그 시대에 허락되지 않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을 괴롭혔다. 우리 모두는 그 질문의 답이 진시황릉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적도 있지 않은가? 진시황의 유해와 보물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시황릉은 1974년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현재까지도 발굴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중국 총리 저우원 라이는 현재의 기술로는 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완벽한 기술을 갖출 때까지 발굴하지 않기로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탐사 장비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진시황릉 발굴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죠. 다만 진시황릉 인근에서 발견된 병마 용경에 대한 발굴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병마 용경은 진시황릉 인근에 위치한 거대 지하 갱도로 실물 크기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병사와 말 조각상이 약 8,000점 출토되어 전세계 고고학계를 놀래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갱도는 4개로 아직 흙 속에 묻혀있는 구간도 상당수라 새로운 유물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진시황릉은 발굴하지 못하고 반경 1km 인근 지역의 발굴만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 유물이나 발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괴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30여 년 전 어느 발굴팀이 병마 용경에서 신비한 청동검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1991년 봄 산시성 고고학 발굴팀은 병마 용경과 이어진 새로운 웅덩이를 발견했다. 갱도 안에도 흙으로 빚은 병사와 말 조각상 수백 점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19자루의 청동검이 발견되었다. 길이 90cm, 단면이 마름모꼴로 날렵하게 주조된 검은 마치 새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자루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조각상 무게에 눌려 45도 가까이 구부러진 상태였다. 그런데 검을 꺼내기 위해 조각상들을 치워낸 그 순간 검이 튕겨오르면서 구부러진 검신이 곧게 복구되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NTD TV 등 중국의 현지 매체들은 발굴된 청동검이 형상기억 합금 기술을 사용해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특수한 비율로 형성된 합금이 물리력에 의해 모양이 변형되었을 때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20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었던 청동검이 삭거나 녹이 쓸지 않고 새 것처럼 반짝였다는 대목인데요. 검사 결과 청동검에서 크롬 코팅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크롬은 지구 암석층에 함유된 양이 적은 희귀 금속으로 녹는 점이 섭씨 4000도에 달해 추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크롬을 활용한 피마 코팅 기술은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개발된 최신 기술로 2200년 전 고대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죠.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병마 용경에서 출토된 450개의 청동 무기를 분석한 결과 무기에서 크롬이 검출된 부분은 청동이 아닌 목재로 된 손잡이 쪽이었다. 추정해 보건대 나무 손잡이에 오칠을 하는 과정에서 5단에 섞인 크롬 성분이 우연히 청동에 묻어 코팅제 효과를 보인 것 같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인 리시우천 박사는 진나라 시대 때 비법이 개발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덧붙이기도 했죠. 이처럼 진시황과 진나라의 유물에 관한 연구가 명쾌한 해답 없이 수많은 가설로 끝나는 것은 이렇듯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진시황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조력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가사의라 여겨질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현대 첨단 장비와 성격이 비슷한 장비를 사용한 것도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건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외부 세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중국의 고서를 보면 그 정체를 암시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37만이 떨어진 자리에 완취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의 배는 달팽이 모양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으며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물이 스며들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그 배를 로안 보선이라 불렀다. 그 나라 사람들의 키는 모두 10척이 넘으며 1만 년 시간의 흐름도 그들에게는 하루와 같아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다. 그들이 육지 사람처럼 새와 짐승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나타나니 시황제가 그들을 반갑게 맞으셨다. 동진시대에 쓰여진 고대 중국의 지괴서 스뷰기에는
진시황이 완치국에서 온 거인들과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시황에게 처음으로 천지가 열린 장면을 설명했고, 이야기를 들은 진시황은 마치 직접 목격한 듯 그 설명이 생생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거인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자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남겼는데요. 그들은 낮 동안에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며 태양이 없을 때는 불타는 돌을 잘게 부숴 연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은 알알이 좁쌀처럼 작았으며 알갱이 하나하나가 신비한 빛을 뿜어내 돌 한 개로도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문헌 속 불타는 돌이 형광 반응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과도 비슷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깊은 바다 혹은 먼 우주에서 와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했다고 전해지는 정체불명의 방문자들은 누구일까요? 완치국은 오랜 시간 깊은 바다에 있을 거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고소의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바다가 아닌 지구 밖에서 온 인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어쩌면 진시황이 그토록 불로불사에 집착했던 것은 이미 그와 비슷한 존재를 직접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 진시황의 업적과 보물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가설들, 이와 관련된 의문의 상당 부분은 진시황릉이 발굴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진시황릉 발굴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세간에서는 진시황릉에 아직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비밀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죠. 과연 진실은 어느 쪽일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진시황릉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전한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으로, 그는 진시황릉에 대한 160자의 글자를 남겼습니다. 상구 천문, 위로는 천문을 구비하고 하구 지리, 아래로는 지리를 구비했다. 하늘과 땅의 비밀을 품은 진시황릉이 공개되는 날,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희미한 밤이었습니다.